학교에서 만난 친구들의 거침없는 수다. 청춘 토크쇼 절친. 반갑습니다. 원빈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모를 섬길 줄 모르는 사람과는 벗하지 말라. 그는 인간의 첫걸음을 벗어났기 때문이다. 인간의 첫걸음이란 바로 효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은데요. 안타깝게도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은 물론 이로 인해 사건, 사고가 참 많이 생겨나는 요즘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진정한 효자, 효녀이십니까? 그리고 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춘 토크쇼 절친. 오늘의 주제는 바로 부모 은중의 노래 엄마 아빠 사랑해요 입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라는 주제라고 하는데요. 오늘 청춘 패널 절친들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기소개 먼저 한번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에서 4학년에 재학 중인 인일 신규동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오빠 저언니 운영진으로 있는 최성은 안심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여자간호대학교에 재학 중인 23살 이명진이라고 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스님 금주도 안녕하셨습니까? 관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뭔가 정말 방송하는 것 같네요. 왜요, 스님? 굉장히 스피디하게 할 말만 하고 넘어가는 좀 자세하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좀 있는데 일단은 불은 이명진 법부님. 네.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재학 중이시라는데 그럼 몇 학년이세요? 지금 4학년입니다. 그러면은 4학년이요? 아, 예, 4학년. 그러면은 최고 선배네요? 네. 그럼 이제 주사 잘 놓으세요? 주사는 이제 병원 가서 배우면서 실력이 늘 것 같습니다. 그럼 피는 잘 뽑으세요? 아직 실질적인 거는 하진 않았고 우선 연습만 해봤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 한 방에 팍 찔러요? 연습할 때? 그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못 찾으면 굉장히 피곤해요, 사람. 맞아요. 스님 아직 학생이니까 실전 경험이 좀 약하지 않을까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군대에서 보면 탁탁탁 때려가지고 막 여러 번 찌르거든요. 맞아요. 그럼 좀 어려우니까. 핏줄 찾기가 너무 어렵네요 라고 하면 이제 끝장이죠. 아, 그런 피 뽑는 일을 하시는군요. 네. 근데 대불련에서 활동하신다 그러던데. 네. 대불련에서 어떤... 작년에는 대불련 중앙집행위원으로 활동을 했었고요. 올해는 일반 법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전국의 대학생 법우들이 같이 활동을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제 같이 모여서 강의도 듣고 그리고 스님들과 선배님들도 만나면서 같이 교류하고 이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불교와의 인연은 어떻게 맺어지게 되었나요? 불교는 이제 제가 외가, 친가 다 부모님이 불교 집안이셔가지고 자연스럽게 불교를 믿게 됐습니다. 그럼 뭐 모태 종교? 네, 모태 종교. 아, 그러시군요. 근데 오늘 주제가 효잖아요. 그래서 가족 관계를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부모님과 그리고 1살 어린 여동생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4인 가족인 거네요? 네. 그러면 조부모님들은 안 계시고 부모님과 사시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사시는 건지 지금 제가 호구조사하는 거예요. 조부모님들은 다 어렸을 때 돌아가셔가지고 네. 지금은 네, 부모님만 같이 살고 있는. 아, 정확히 딱 4인 가족이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파악 완료했습니다. 안심지 법부님 오랜만에 뵈요? 네, 저도 되게 오랜만에 오니까 뭔가 다시 새로운 것 같아요, 느낌이. 굉장히. 저는 이제 저오빠 저언니 이제 운영진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조금 조용히 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기별로 이제 한 번씩 큰 모임을 갖게 되는데 이제 이번 가을 모임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거든요. 회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아프리카 방송을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시즌 2로 해서 이제 새로운 뉴페이스로 좀 바꿔보자. 이제 우리 얼굴이 좀 식상하지 않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다른 분들로 해서 다시 새롭게 구성하고 있고요. 아, 그 약간 나중 그런 거죠. 데뷔 마마 같은 거, 수렴 청정. 네, 뭐 약간 그럴 수도 있고. 은퇴 네. 후 제2의 이막 이런 거죠. 이제 조금 연령 좀 낮춰보는 거 어떻겠니? 이 생각을 한 거니까. 저오빠 저언니가 저희가 이제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네? 오빠 언니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삼촌 이모는 아닌데 뭔가 약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젊은 친구들에게 이 세대에게 좀 넘겨보는 거 어떤가 해서 약간 그 모집 중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이 저오빠 저언니 운영을 하고 젊은 청년 포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저희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물려드릴 수가 있거든요. 오늘 있네요, 여기 두 분. 아, 그러니까요. 네. 오늘 정말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약간 좀 어떻게 오늘 방송도 오시고 번호도 좀 이 세대도 따고. 네.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저오빠 저언니 같은 경우에는 약간 불교가 무엇인가 이 약간 흥미를 돋우는 에피타이저라고 하면 저희가 요즘엔 또 따로 하고 있는 게 붓다 클래스라고 해서 이제 심화 과정에 들어가는 그 불교에 대해서 공부를 좀 더 진지하게 해보자 하는 모임을 또 따로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짧게 간단하게 어떤 형태냐면 요즘에는 그 미산 스님 초기 경전 강의 같은 책을 읽어요. 그래서 한 달은 그 책을 각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제 발제를 해요. 한 날 모여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직접 미산 스님을 찾아뵙고 궁금했던 점을 여쭤보고 이제 이 부분은 틀렸다. 이제 검사도 좀 맡아보고 이거를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의외로 이런 쪽도 되게 관심 있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심화 과정. 네, 심화 과정을 여쭤보고 저는 안 되겠네요, 있습니다. 아직. 네. 딱 한 가지만 질문 더 드리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네.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시죠? 아버지 살아 계시고요. 네. 네, 어머니 살아 계시고. 건강하시죠? 네. 남동생 네. 그리고 제가 장녀고요. 네. 왜 그 친가댁은 할머니 할아버지는 다 돌아가셨고 네. 이제 외가댁은 외할머니만 이제 살아 계세요. 4인 가족에 조부모님 한 분 계시고요. 네. 네. 자, 지금 주민조사 하고 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답변. 네. 그건 안 물어봐요? 뭐요? 지금 어떻게 혼자 사는지. 네,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있어요. 몇 가족이요? 남동생도 같이 살고 있고요. 지금 저는 이제 이혼 가정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예. 엄마하고 남동생하고 저하고 이렇게 살고 있어요. 아버지는 따로 네, 계시고요. 따로 살고 계시고. 같이 살고 계시죠? 네, 같이 살고 있어요. 네. 아니, 저는 제가 그런 게 있나 봐요. 제가 자취생이니까 부모님과 같이 산다는 개념 자체가 머리에 없나 봐요. 그래서 질문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자취생이에요? 그럼요. 저는 13년 차 걸렸으니. 13년차 자취생이요? 네네. 자유롭겠다. 근데 이 상호 첩보원이 있어요. 여동생과 같이 삽니다. 네. 자유가 있는 듯 없는. 네. 각자 그리고 부모님과 통화를 하죠. 오빠가 말이야. 아니면 제가 엄마 동생이 말이야. 이렇게. 네. 인일버부님은 예. 성균관대학교 4학년이요? 네, 4학년입니다. 그럼 몇 년생인 거예요? 전 근데 이제 휴학을 많이 해서 네. 89년생입니다. 89년생. 89년생. 계산이 안 되네. 28살. 28, 4학년. 예. 그러면은 군대는 갔다 온 건가요? 예, 군대는 다녀왔습니다. 군필이에요? 네. 장교로 갔다 온 거 아니죠? 예, 그냥 일반 병사로, 네. 육군? 공군 나왔습니다. 공군이면 또 육군 안 먹혀. 선생님이 군대를 좋아하세요. 네. 그래요? 혹시 군종병 하시진 않으셨죠? 예, 저는 그냥 취사병. 있어서. 아쉽다. 그러니까 공군 이미지예요. 우리 뭐 공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면은 성균관대학교 4학년 지금 예. 그 학교에서 불교 뭐 동아리 활동이나 뭐 이런 거 하나요? 예, 불교 동아리 활동하고 있고 이제 대불련 활동도 이제는 조금 동생들을 서포트해주는 역할을 하려고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불교 동아리 잘 운영돼요? 예, 뭐 잘 돌아갑니다. 진짜요? 네, 뭐 예, 뭐 말씀 잘하셔야 돼요. 왠 줄 아세요? 네, 왠 줄 아세요? 네. 아니 내가
예,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네. 예, 저는 그때 이제 늦게 들어가게 돼서 사진으로 그러고 보니 뵌 적 있는 것 같아요. 예. 사진으로요? 예, 사진을 이렇게 누가 날 찍었어? 찍어 놨던데. 예. 아, 그렇군요. 아, 그러면은 인일이라는 법명 예. 무슨 뜻이에요? 그럼 제가 이제 이것을 이제 수계법회 때 이제 여러 명이서 받아서 제가 뜻은 잘 모르는데 이제 어디서 받았는데요? 이제 석종사에서 이제 대불련에서 템플스테이 하면서 수계법회도 같이 진행해서 그때 받게 되었습니다. 예. 그럼 무슨 인자에 무슨 일자예요? 네, 참을 인자에 한 일자라서 그래서 저 스스로는 이제 무슨 일이 있든 한 번씩은 더 참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참으실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러면 어떠세요? 되게 저는 딱 오늘 첫인상을 보고 되게 뭔가 대가족의 뭐 형제 받은 그런 이미지긴 했거든요. 예. 네, 어떤가 실제로는 어때요? 실제로 저는 이제 부모님 2분 계시고요. 네. 이제 남동생 1명 있습니다. 아, 네, 4인 그렇게 가족이군요. 4인 가족이고 네. 이제 저는 서울에 이제 따로 살다 보니까 네. 가족은 경상도에 있고 네. 저 혼자 이제 원룸에서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혼자 사시고 네. 나머지 3분의 가족들은 고향에 계시고. 네네, 고향에. 네. 오늘 들어볼 얘기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네. 네. 아, 그러면은 오늘 또 자기 소개는 충분히 한 것 네. 같고 이제 오늘의 토크 주제 첫 번째 주제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주제가 부모 운중의 노래 엄마 아빠 사랑해요 라는 주제인데요. 제 입엔 참 안 익네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이게 익은지 안 익은지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토크가 나올 것 같아요. 네. 중국 주나라의 노래자라는 분은 이렇게 부모님께 했다고 하는데요. 이분 나이가 70세였을 때 늙은 부모님을 위해서 색동옷을 입고 재롱을 피울 정도로 아주 효성이 지극했다고 합니다. 네. 다들 들어본 적 있으신 얘기일 것 같아요. 근데 참 효라는 게 그렇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아주 옛날의 이야기도 우리 부모님들이 얘기해 주실 정도로 중요한 가치인 것 같은데 어느 시절에나. 근데 참 요즘에는 이 효라는 게 많이 상실됐다라는 기사들을 더 많이 접하게 되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네. 그냥 저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효라는 게 많이 상실된 것 같나요? 솔직히 뉴스에서 보는 거 외로는 제 주위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부분은 솔직히 없어요. 그러니까 뉴스에서는 사실 정말 나쁜 뉴스들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막상 제 주위에서는 그렇게 뭐 폐륜이다, 정말 쟤는 불효자식이야라는 거를 솔직히 못 봤거든요. 근데 뉴스가 요즘에 오히려 더 자극적인 부분을 만들어 놓지 않았나 이 생각을 오히려 하기도 해요. 관정보부님은요? 많죠. 뭐가 많아요? 근데 이게 효와 불효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느냐, 뭐 부모님을 때렸다, 부모님한테 욕을 했다 이런 것만 불효로 본다면 그렇지만 저는 정말 많이 본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런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친구랑 뭐 커피 마시고 있는데 전화가 와요. 근데 핸드폰 딱 봐요. 그리고 안 받고 덮어버려요. 누구야? 엄마. 안 받아도 돼. 저는 이런 것부터 불효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참 많아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다 왠지 의문의 1패 같은데. 내가 이겼어! 이거 왠지. 이제 제가 서두에 시작을 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봤어요. 네. 근데 이렇게 관점이 다양할 것 같아요. 예전보다 오히려 더 효가 살아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왜냐면 본인과 주변이 그럴 수 있으니까요. 또 효가 점점 사라지는 것 같다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현대 방식으로 변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 청년들의 전반적인 효에 대한 생각을 한번 들어봐야 되는데, 오늘 주제가 부모 운중의 노래 엄마 아빠 사랑해요라는 주제잖아요. 네. 근데 이 부모 운중의 노래라고 하니까 불자 가수 김무한 씨의 부모 운중의 노래가 생각납니다. 네. 부모 운중경을 바탕으로 만든 노래라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알기로는 관정법부님이 네. 공부를 많이 해오셨다.
네, 제가 안 하던 공부를 했습니다. 안 하던 공부를 했는데 이 부모 은둔경이 무슨 말이지? 그거부터 좀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풀 네임이 있더라고요. 불설대보 부모 은둔경이라는 이름인데 부모님의 은혜가 아주 크고 한량없이 넓고 깊음에 대해서 이제 보답할 것을 가르치는 부처님의 말씀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부모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10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가장 익숙하실 내용이 그건 거예요. 진자리 마른 자리 가려 누여드리는 은혜 뭐 이런 것들. 왜 우리 어릴 때 부모님이 진자리 마른 자리 뭐 가리면서 키우고 뭐 이런 얘기들 하시잖아요. 그런 것부터 뭐 쓴 것은 대신 삼키고 단 것을 먹이는 은혜 뭐 이런 것들 같은 좀 부모님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기르면서 사랑을 주셨는지 그 은혜에 대한 10가지의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 부모 은둔경에 보면 이런 은혜를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어쨌든 부모 은둔경도 예전의 문화잖아요. 네. 이 예전의 문화에 대해서 우리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궁금해요. 네. 효에 대해서 우리 절친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좀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면서 부모 은둔경의 내용을 살펴보면 좋겠는데 네. 먼저 부름버부님. 네. 부모님하고 함께 살고 계시죠? 네, 함께 살고 있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네. 예. 그러면 저는 여자분이시고 같이 살고 계시니까 그 질문 한번 하고 싶어요. 한 4, 5년 뒤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남자친구가 너무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우리 부모님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그건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 괜찮으신가요?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같이 얘기를 많이 해봐야겠지만 네. 우선은 시부모님의 생각이 네. 또 중요하니까 네. 시부모님께 여쭤봐서 네. 괜찮으시다고 하면은 모시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런 거죠. 시부모님 제가 한번 시어머니 빙의 한번 가볼게요. 아이고 아들놈 다 키워놨는데 그러면 이제는 조금 며느리가 조금 이렇게 같이 우리랑 같이 살고 하면서 살림도 좀 배우고 하면 얼마나 좋아. 이렇게 먼저 시부모님이 당연히 같이 살아야지 우리를 봉양해줘라고 하시는 그런 느낌이라면 확 오시죠. 아 내가 가야 할 길, 다시 갈 길이 쉽지 않은 자갈맛. 괜찮으세요? 동공이 떨리고 있는데 활짝 웃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 끝이 파르르 떨리는 것 같아요. 네, 생각을 좀 더 해봐야겠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실제로 안심주부님은 주변에 그런 연배 친구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만약에 나의 상황이다라고 하면? 근데 그렇게 의견을 여쭤보고 네. 부모님이 같이 살고 싶다고 하시면 그렇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저는 절대요. 절대 안 절대 안 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분들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제 동생이 이제 네. 결혼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와이프가 같이 있단 말이죠. 근데 같이 있으니까 옳게도 불편하겠지만 저도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둘이 방에 가만히 딱 들어가 있으면 노크를 할까 말까. 얘네들이 지금 자기들끼리 오붓하게 있는데 해도 될까? 저도 굉장히 불편해요. 그리고 맛있는 거를 얘네들하고 같이 먹고 싶고 저는 좋은 마음으로 뭔가 같이 하고 싶은데 괜히 둘 사이에 껴가지고 이 눈치 없는 시누이가 막 뭐라고 괜히 그러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굉장히 불편해지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이제 저희 엄마는 시어머니시잖아요. 근데 시어머니도 불편한 거예요, 이게. 이제 편하게 아무리 딸같이 생각하고 싶고 뭐 이런다고 하더라도 편하게 해주고 싶은데 나도 불편하고 이런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그분들이 편하고 좋으신 분들이라도 같이 사는 거는 서로 너무나 불편한 거구나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불편한 그것도 있지만 그 시부모님도 되게 불편하시고요. 그리고 신혼이잖아요. 그러면은 남편하고 되게 행복하게 둘이 알콩달콩 입고도 싶고 편한 옷 입고서는 그냥 퍼져 입고도 싶고 내가 먹고 싶은 시간에 밥 먹고 막 늦잠 자고 싶은데 그게 초반부터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연로하셔서 모셔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저는 떨어져서 살아야 된다고 봐요. 네.
인일버부님. 아, 여자친구 있나요? 없습니다. 있다고 생각을 해보고요. 예. 그 여자친구하고 결혼을 하려고 그랬어요. 예. 근데 이 여자친구가 예. 지금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저도 이제 결혼하는 친구들도 생기고 해서 부모님이랑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 봤었는데 이제 저희는 일단 전 개인적으로 부모님이랑 합의를 본 게 그냥 서로 따로 살자고. 미리? 네, 미리 어머님도 이제 괜히 너랑 같이 살면 애기 키워줘야 되고 되게 고생하는 거 아니냐 괜히 그러시면서 이제 그냥 따로 살자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예, 잘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오, 그렇군요. 예. 한정버부님. 네, 저에게 여자친구가 지금 이래요. 사실 저희 집도 따로 사는 게 편해지긴 했어요. 13년을 따로 살았기 때문에. 근데 저의 케이스는 아닌데 제 주변에 이제 거의 태반은 이제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보면 이 문제로 다투는 친구들이 진짜 많은데 많은 수의 남편들이 사실 이해를 못하긴 못해요. 왜? 장인 장모님이랑 나 같이 살려면 살 수 있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자친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게 같아? 시자 붙은 거랑 장자 붙은 게 어떻게 같아? 뭐 이렇게 되면서 싸움이 나더라고요.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부모님이 막 엄청 같이 살고 싶어 하시는 게 아니고서야 같이는 안 살 것 같고, 만약에 정이 그러 하시다면 같은 동네 정도에서, 네. 그러니까 공간은 두 사람만의 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러면 우리 지금 이 청년들이 전부 안 모시게 살겠다는 느낌이에요. 아, 요즘 평균적으로 이런 거예요? 좀 사실 그렇죠. 왜냐면 근데 반대로요. 요즘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이랑 같이 사는 걸 더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눈치 보인다라는 얘기도 하시고, 사실 이제는 많이 우리 사회가 서구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좀 무조건 나쁘다? 저희 이 절친들의 생각도 그렇고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는 부모님 세대도 자녀 세대들처럼 젊은 세대였던 부모님들이시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원래 지켜나가야 될 그런 기본적인 전통이나 그런 가족적인 가치들은 지키더라도 뭔가 좀 현실적으로 바뀌어 가면서 지켜나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요즘 잘 안 모신다는 거네요? 네, 근데 반대로 그 부모님들이 뉴스에서 봤는데요. 그 자식을 다 키워놓고 이제 황혼에 이제 자기 인생을 즐겨야 되는데 그 아이들을 또다시 보살펴 주느라 이 황혼의 그 여유를 느끼지 못하고선 다시 육아의 고통으로 들어가시는 부모님들이 정말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더라도 떨어져서 살아드리는 게 맞지 않나 싶기도 하거든요. 뭐 제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던 거하고 다르지 않은 대답이 나온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많은 20, 30대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는 사실은 이 얘기하고 약간 좀 동떨어져 약간 현실적인 이야기인데, 네. 이 청년들 또래를 이 자녀로 두고 있는 부모님들한테 항상 해드리는 첫 번째 조언이 있어요. 뭔가요? 뭔지 아세요? 뭘 것 같으세요? 자식한테 부양받을 기대를 하지 마라. 그거보다 더 먼저 앞 단계의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절대 재산을 자식에게 주지 마라. 절대 재산을 자식에게 주지 마라. 맞아. 이건 현실적인 거예요. 네네. 왜냐면은 예전에는 부모님이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게 당연했나요? 당연하지 않았나요? 당연했죠. 그리고 그 당연한 것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었던 거냐면은 나중에 자녀들이 부모를 모시는 게 네. 포함되어 있는 문화였던 거예요. 근데 요즘은 우리 청년들이 동양 교육을 받았을까요? 서양식 교육을 받았을까요? 서양이죠. 서양식 교육 맞죠? 그래서 껍데기, 하드웨어는 동양인인데 요 소프트웨어는 사실은 서양인이에요. 서양인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게 당연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요. 껍데기가 똑같다고 같은 민족이라고 보기보다는
다른 민족이기 때문에 재산을 주면 예전에는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이랬는데 요즘에는 땡큐 마더 이러고 그냥 좋은 스폰서가 나에게 돈을 줬다 이러고 따로 사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부모님을 모시고 살 생각이 아니라면 재산 받으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자녀들과 이 따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절대 재산을 함부로 물려주시면 안 돼요. 일단은 현실적으로 이게 정리가 돼야 부모님도 황혼에 그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삶이 되게 어렵거든요. 차라리 아이 키우는 게 낫지. 아이 키우는 게 덜 피곤해요. 자녀들한테 재산 다 주면 되게 힘들어요. 절대 주면 안 되고. 그리고 자녀들도 받을 거다라고 하는 기대를 하면 안 돼요. 예. 받았으면 모셔야 되는 거고요. 관정보부님. 맞습니다. 네. 집 부자 아니에요? 저희 제가 좀 귀티가 나긴 하는데요. 네. 아유, 큰일 났다. 빵 터졌다. 네. 아, 어떡하지? 아니, 스님께서 주신 칭찬 저는 감사히 받을 뿐이죠. 네. 근데 저희는 스님이 말씀하시는 완벽한 서구화가 돼 있는 가정이라서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이 그렇긴 하지만 저희는 완전히 경제관념이 따로 되어 있고 뭐 부모님이 저희 자녀들에게 선물 정도를 해주시긴 하고 저희가 부모님께 선물하긴 하지만 그 외에 경제적인 교류가 전혀 없어요. 네, 그 외에는 전혀 우리는 각기 살고 저희는 부모님과 뭐 금전적으로나 뭐 이 심리적으로나 그냥 동등한 성인으로서 친구보다 더 친한 관계 정도인 거지 복양을 하고 유산을 받고 이 개념 자체가 없어요. 네. 훌륭한 청년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아, 좋아요. 귀티도 좀 나고요. 아이고. 그러면 부모님 모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뭐 전반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뭐 자신이 부모님 안 모시고 살 거라 그래서 뭐 내가 효성이 지극하지 않다, 효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으시죠? 네. 전혀요, 전혀. 전혀. 네. 효성 지극하다고 생각해요. 아, 지극해요? 혹시 막 겨울에 안심지야 산딸기가 먹고 싶은 내 어머니 이마트를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혼자 괜히 저 혼자 뭔가 무슨 자화자찬한 것처럼 되긴 했는데 나름 효심 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로. 그러면 그게 아마도 요즘에 평균적으로 이 세계관이 좀 달라졌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공통점이 있잖아요. 절에서 만난 친구.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다 보니까 부모 은중경에서도 봤지만 부처님 부모의 은혜 참 많이 강조하시고 또 보은하기를 바라시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그런 가르침을 배우다 보니까 좀 평균적으로 효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인정하세요? 네. 약간 떨렸어요. 근데 그렇게 효성이 지극하다 그래가지고 부모님하고 같이 교류하면서 살아가면서 갈등이 없을 순 없죠. 갈등이 없을 순 없죠. 네. 이제 이런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것도 되게 그 효도라고 하는 부분에서 중요한 문제거든요. 지혜롭게 해결을 해야 효를 할 수가 있으니까 좀 갈등 같은 것들은 있는 편인가요? 부름버부님? 네, 작년에 좀 있었습니다. 작년에 큰 갈등이 있었나요? 네, 좀 큰 갈등이었습니다. 네, 뭐 방송에 말씀하셔도 돼요? 네, 지금은 해결이 됐으니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럼 말해보세요. 제가 작년에 대불련 중앙집행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이제 전국적으로 법우들을 만나야 해서 돌아다닐 일들이 좀 많았는데 부모님께서 이제 앉아서 공부하는 거를 좀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이신데 제가 밖에서 이제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니까 이제 공부를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다가 또 제가 그 활동이 뭐 때문에 제가 좋아서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또 말을 잘 안 하는 편이어가지고 부모님들이 걱정은 극대화되고 그래서 좀 다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해결이 됐어요? 지금 생각을 하면은 좀 쉬운 해결책이었는데 이제 활동하러 나가기 전에 부모님께
이 활동은 뭐 때문에 어디로 가는 활동이고 그리고 이거 활동을 해서 내가 뭘 더 배우니까 그래서 내가 좋아서 하는 활동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또 다른 공부를 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해주셔서 지금은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대화가 부족했던 것으로 갈등이 생겼기 때문에 대화로 풀린 거네요? 우리나라에서 효 그러면 네. 이 효에 대한 사상의 뿌리가 우리나라 효의 이 사상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 것 같으세요? 정신문화가 유교? 유교. 그럼 유교의 뿌리는 누군가요? 공자. 공자. 사실은 뭐 효경은 공자의 제자가 쓰기는 했지만 공자가 이 논어에서 효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부모님한테 같이 사는 경우에 어디 외출을 할 때 자녀는 항상 목적지, 그다음 돌아오는 시간 이것을 말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효다. 왜 그럴까요? 걱정하시니까. 그렇죠. 되게 단순하죠. 그럼 절에서는 이게 똑같이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스님들끼리 살아갈 때 스님들이 이렇게 살아가시면 소임을 보시는 소임자 스님이 계시는데 항상 소임자 외에 다른 스님들은 어디 외출을 하실 때 소임자에게 얘기를 해야 돼요. 언제까지 돌아오겠다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대중들이 걱정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 쓰고 걱정시켜드리지 않는 것만 해도 일단 우리는 효를 다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지혜로운 방법으로 해결을 하신 것 같아요. 요즘은 그래도 뭐 이렇게 잘 말씀하시죠? 네, 요즘은 많이 듣고 많이 말씀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 좋습니다. 안심지 법우님? 네. 네. 저는 요 근래는 사실 부모님하고 안 싸워요. 너무 제가 좀 생각보다 되게 순종형이거든요, 부모님께. 근데 딱 한 번 제가 크게 부모님하고 되게 소원해졌던 게 아버지하고 좀 소원해졌었는데 저희가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이혼을 하셨단 말이죠. 근데 이혼하실 당시에 이제 제 동생하고 저를 불러 앉혀놓고 우리가 이제 남남이 되려고 한다. 부모님이 딱 말씀하시는데 제 동생은 막 펑펑 울면서 왜 그러시냐고 그러지 마시라고 이제 말리고 막 난리가 났죠. 제 동생은. 근데 저는 너무나 덤덤한 표정으로 두 분의 인생이시니까 두 분이 뭐 그렇게 결정하셨다면 괜찮아요. 라고 굉장히 너무 덤덤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반대로 그렇게 얘기했더니 부모님이 특히나 아버지가 갑자기 화를 막 내시면서 아니 부모님이 이혼한다고 하는데 지금 네가 그렇게 덤덤하게 그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 거냐고 너 무슨 생각으로 살아가냐고 하면서 갑자기 저한테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막상은 이혼은 하시긴 하셨지만 그때 당시에 그런 어떻게 보면 좀 너무 덤덤해 보이는 감정이 없어 보이는 그런 제 스타일 때문에 이게 그 마음이 전달이 안 돼서 부모님하고 트러블이 날 때가 있더라고요. 사람이 왜 마음이라는 건 표현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장녀기도 하고 약간 남성스럽게 크다 보니까 약간 그런 좀 덤덤하다 그래야 되나? 좀 그런 스타일 때문에 좀 트러블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지금 안심지 법우님 같은 경우에도 너무 쿨했어요. 저는 약간 의심이 들기는 하는데 이제 아까 부모님 인생이니까 부모님이 결정하시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그러시는데 어쩌면 그냥 좀 귀찮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까요? 어쩌면. 이게 항상 본인 생각대로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랬거든요. 네. 저는. 네. 저는 뭐 저희 부모님들 제가 출가했는데 부모님 얘기해도 괜찮을까요? 네. 오늘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네. 제일 궁금하네요, 저는. 저희 부모님도 진짜 많이 다투시고 또 뭐 이혼하셨다가 다시 사시다가 뭐 그러셔요. 뭐 이제 제가 출가하고 나서 굉장히 사이가 좋아지셨는데 문제는 나였나 봐. 딱 없어지니까
엄청 사이가 좋아지셨어요. 나 출가를 해야 되나? 네. 좋은 결론. 그러게. 아니 스님 저 갑자기 결심을 하신 김에 궁금한 게 있어요. 이렇게 세 글자로 법명 가지고 계신 여자 법우님들 비구니 스님이 되시면은 바뀌나요 법명이? 당연히 바뀌죠. 바뀌시겠네요, 곧? 아, 네? 저 이 변명 굉장히 좋아해요. 네. 더 좋은 법명 들어야겠네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부모님들 그렇게 싸우시고 뭐 이혼하신다 이런 얘기 들으면 귀찮더라고요. 왜? 어떤 느낌이죠? 왜 나한테 자꾸 저 얘기를 하시지? 알아서 하시지 그냥. 내가 어차피 영향력이나 결정권이 없는데. 그렇죠. 맨날 얘기하시는 거 뭐 그냥 이혼 빨리 하시지 뭘 자꾸 왜 나한테 얘기를 할까? 말려달라는 얘기인가? 뭐 이런 생각들 있잖아요. 네네. 그게 제 성향이 그렇다 보니까 그 얘기를 들을 때 혹시 부모님이 사이가 좀 안 좋으셨거나 그런 모습들을 장녀로서 좀 봐오셨으면 좀 귀찮은 마음도 있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그냥 들었어요. 아니라고 하셔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귀가 얇아가지고 그런 것 같기도.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아는 사자성어가 몇 개 없거든요. 근데 한 개 딱 생각이 났어요. 망운지정. 망운지정이 생각이 나서, 그러니까 구름이 떠가는 것만 봐도 그리운 마음이 든다 이런 단어잖아요. 사실 인일버부님이랑 저는 느끼고 있었던, 지금도 어쩌면 느끼고 있을 감정인 것 같아요. 주로 객지에서 따로 부모님과 사는 자녀들이나 아니면 부모님도 많이 느끼는 그런 감정일 텐데 어떠세요? 지금도 많이 그러신가요? 저는 평소에도 이제 생각 많이 나고 아무래도, 그리고 저는 보통 음식을 보면 부모님이 좋아하는 음식을 보면 이제 부모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머니가 되게 호떡을 정말 좋아하세요. 그래서 호떡만 나오면 이제 호떡 사다 달라고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호떡을 보면 어머니가 생각이 나고, 국수를 보면 또 아버지가 또 국수를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또 아버지가 생각이 나고, 그리고 또 가장 큰 건 보통 자취생은 다 공감할 것 같아요. 이제 아플 때, 정말 아플 때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거든요. 저 스스로 병원에 가야 되고, 저 혼자 약을 먹어야 되고, 죽도 챙겨 먹어야 되고, 그럴 때 가장 부모님이 생각이 가장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절대적인 우군이에요. 이거는 이성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본능으로 알고 있는.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받아줄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너무 소중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하니까. 그래서 남자들 울리기 제일 쉬운 이야기가 엄마 얘기예요. 군대에서도 그런 거 하지 않나요? 막 위문열차 막 어머니! 군대에서 얼마나 황당한지 몰라요. 군대에서 그 걸그룹 있잖아요. 네네. 저녁 때 몇 주 차는 걸그룹 이 뮤직비디오를 막 틀어준단 말이에요. 그럼 막 열광의 도가니입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어머니 얘기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은 초코파이 먹으면서 우는데 20대 초반의 남자애들이 단체로 울어. 단체로. 와 진짜 엄청난 사운드겠는데요? 와 어렵지도 않아요. 초코파이 하나 지어주고 어머니 얘기하면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청년들이 그렇잖아요. 근데 중장년층 남성들도 대부분 또 부모님들이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거기다 부모님 얘기를 하면은 불효자는 옵니다 그러면서 또 얼마나 우시는지. 여성들은 그냥 그런 때가 아니더라도, 특별한 때가 아니더라도 부모님 얘기를 하면 눈시울이 또 이렇게 좀 붉어지는 경향이 또 있고요. 이게 우리가 너무 소중한 걸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게 한 방에 훅 오는 것 같아요. 그걸 딱 직면했을 때, 정말 나에게 소중한 존재구나 라고 하는 걸 딱 직면했을 때, 세상에 내 편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의지하려고 딱 어디를 의지해야 되나 찾을 때 부모님밖에 없을 때, 그럴 때.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마다 부모님을 잘 모시고 효도를 하는 마음을 배울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평소에도 부처님께서
이런 걸 질문을 하셨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관정법부님이 여기 다 있잖아요. 부처님이 질문하신 거예요. 네. 관정법부님, 네. 어느 집안에 범천들이 함께하고 최초의 스승이 함께하고 고대의 신들이 함께하고 그리고 항상 공양받아 마땅해서 공양받으면서 살아가는 가족이 있어요. 네. 그렇지 못한 가족과 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아, 오늘 주제가 뭐예요? 효도를 하는 가정과 아닌 가정? 그렇겠죠? 네. 근데 부처님이 설명하시는 방법을 잘 봐야 돼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범천은 누구냐면 네. 부모님이에요. 아. 왜 그러냐면 세상에서 나에게 가장 자비심을 크게 주시는 분이 누군가요? 부모님이죠. 아, 원래 FM이면 이제 부처님이라고 하셔야지. 부처님이요. 근데 네. 아, 우리 FM 이미 지나갔고. 부모님이 정말 큰 자비를 주시죠. 범천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고 자비로움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있어서는 부모님이 범천이랍니다. 그럼 최초의 스승은 누굴까요? 부처님이요. 아닌가? 그것도 부모님 아니에요? 부모님이요? 부모님이지 않나요? 아이가 태어나서 누구에게 가장 먼저 스승으로 섬기면서 공부를 배우나요? 부모님. 아, 부모님. 네. 부모님 맞죠? 네. 고대의 신들 역시 우리가 고대의 신들에게 뭔가 기도하는 건 결국은 내가 고통스러울 때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잖아요. 자녀들이 누구에게 부탁하죠? 부모님이요. 내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우는 거부터. 그렇죠? 네. 최초의 신들도 역시 부모님이에요. 아. 그러면 공양받아 마땅한 자 누굴까요? 부모님. 에이, 원래는 아라한 그래야죠. 아유, 오늘 다 틀린데. 근데 부처님은 부모님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자녀들에게 정말 공양받아 마땅한 자는 부모님이다. 그래서 자녀가 자신의 부모님을 범천으로 섬길 줄 알고 최초의 스승으로 섬길 줄 알고 고대의 신들로 섬길 줄 알고 공양받아 마땅한 자로 섬길 줄 알아야 그 자녀는 범천을 볼 수 있고 그 자녀는 스승을 찾을 수 있고 그 자녀는 고대의 신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고 그 자녀는 공양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바로 옆에 있는 부모조차 그 부모의 진면목을 못 알아보면 어떤 스승이 온다 그래서 존경할 수 있겠어요.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스승, 범천, 신, 공양받아 마땅한 자. 이분을 알아보는 눈을 우리가 분명히 길러야 되고요. 그리고 그분을 정말로 잘 섬기고 효도를 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만 딱 가지면 사실은 세계관이 어떻고 문화가 어떻고 이런 부차적인 문제는 전부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존경하니까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이 마음이면 충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이런 것들 다 빼고 부모님을 범천으로 최초의 스승으로 고대의 신들로 공양받아 마땅한 자로 섬기고 있는가 아닌가만 점검해 보면 불자로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무리가 너무 지금 훈훈해가지고요.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훈훈해서 오늘 왠지 녹화 끝내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아직 안 끝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쉬었다가 갈까요? 네.